안녕하세요, 그러나왔습니다. 요즘 난방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난방비용 증가의 주범이 노후된 창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내외벽 단열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창문을 통한 에너지 손실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노후된 창문만 교체해도 에너지 손실을 많이 감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손실을 감축하기 위해 창문을 교체하고 싶은데 창호 교체 공사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아신다면 내가 원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창호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알기 쉽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보일러를 오랫동안 틀어놓아도 실내 온도가 늦게 올라간다든지 매풍이 느껴질 때는 창문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창틀과 창짝의 틈새 확인입니다. 창호는 환기를 위해 자주 열고 닫고 사용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여러 곳에서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창틀 레일과 창짝이 만나는 부위, 창짝과 창짝이 겹치는 부위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위에는 일반적으로 모헤아라는 털 같은 소재의 부자재로 틈새들을 메꾸어지는데요. 이런 모헤아가 노후되면 눌러져서 짧아진다든지 모헤아 털이 빠지기도 해서 틈새 공간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틀과 창짝의 변형 또는 처짐 등으로 인하여 모헤아가 창틀 레일에 정확히 물려있지 않아서 틈새 공간이 발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부하고 하부 창틀 부위에 부착하는 필링 피스라고 있는데 이걸 풍지판이라고 부르죠. 이 풍지판이라는 부자재가 창짝이 서로 겹치는 상부와 하부의 창틀 부분에다 필히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오래된 창호는 이 풍지판이 탈락이 돼서 아예 없거나 변형이 되어서 이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심하죠. 이 부분의 공간도 꼭 확인해 줘야겠죠. 다음으로는 이 롤러나 창틀 레일 부분 손상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이 일반적인 미석이 창에는 창짝을 지지하는 창틀 레일 부분과 창짝 하부에 삽입된 이 롤러로 인해 작동이 되는데요. 노후로 인한 창짝에 장착이 되어 있는 롤러의 파손으로 창틀 레일 부분까지 손상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창문을 열고 닫을 시 아주 뻑뻑하면서 힘들고 사용하는데 엄청 불편함이 많죠. 그리고 여름만 되면 모기라든지 날벌레가 들어오는 방충망 틀 변형으로 인하여 틀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말도 못하게 벌레들이 침투하지요. 특히 알루미늄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은 손만 대어도 힘없이 부서지고 구멍이 나지요. 이러한 현상으로 부분 보수를 통해서 우선 급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래된 창호는 기본적으로 레일 부분이 낮기 때문에 강한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폭우로 인하여 빗물이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안쪽으로 넘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난방 보일러 있죠. 이 보일러가 대체적으로 뒷발코니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에서 빠져나오는 연통이 발코니 창문 유리 하단 구석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연통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창문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강한 비바람에 창문을 움직이게 되면 연통 이음매 부분이 떨어져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창문은 필히 고정 창호로 새롭게 교체해 주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도 좋죠. 다음은 창틀 주변이라든지 창문의 누수인데요. 저희 그린하우스가 여러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다 보면 유관으로 흐르는 물이 보이는 누수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미세한 누수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 시 콘크리트가 탈락돼서 철근까지 보이게 될 정도로 누수비 주변이 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창호의 소재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알루미늄 소재 또는 목재 소재의 창호이면서 여기에 끼우는 유리는 단판 유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PVC 소재의 창호와 이 기능성 유리들에 비해 단열 성능이 엄청 떨어지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알루미늄 창호 또는 목재 창호로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창호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수명은 사용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창틀의 변형이라든지 네일 파손, 표면 탈색 등에 따라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잘하고 기밀성, 단열성이 우수한 창호는 20년도 넘게 사용할 수가 있지요. 가장 민감한 게 공사 금액이죠. 누구든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제품 시공하는 걸 바라죠. 하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안쪽 침실에 사용해야 하는 창을 밖에 발코니에 설치를 한다든지 유리는 최소 22mm 또는 24mm 복층 유리 이상을 끼워줘야 하는데 16mm 복층 유리에 알루미늄 감봉으로 된 유리로 시공을 한다든지요. 이 외에도 많지요. 그래서 창호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지역 내 가까운 창호 전문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창호 설치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창호로 제작하여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밖에 직접 매는 창들은 단창이든 이중창이든 모두 발코니 전용 창으로 시공을 해야 하고 내부에 있는 창들은 침실이라든지 이 거실 분합창들 이런 창들은 내부 전용 창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과스펙으로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열 기능이 첨가된 유리의 사양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복층 유리의 두께, 단열 감봉,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주입 등 이런 게 단열과 민감하기 때문에 꼭 적정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닫고 편리하게 하는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를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 미석이창에 사용하는 핸들이죠. 이게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잠김장치 기능이 없는 고정 핸들과 창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김장치가 되는 자동 핸들 이렇게요. 이 자동 핸들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 자동 핸들을 전체 모두 안쪽에 있는 침실장 또는 거실 분합장까지 이런 데 장착하는데 이건 낭비입니다. 이 자동 핸들은 외부의 면한창, 그러니까 발코니 창이라든지 침실이 외부 바깥쪽에 면한창이 있다면 이런 데만 장착을 하고 내부 안쪽 침실 창이라든지 거실 분화문 창에는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이런 고정 핸들로 장착해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시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 시공을 엉망으로 하면 한마디로 망친공사가 됩니다. 철저한 시공만이 답입니다. 창호 교체 공사 전체 품질에서 시공의 품질력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원칙 시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공만큼은 철저하게 원칙 시공을 해야 한다라고 100번을 외쳐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린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